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사는 언니가 놀러를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점심을 이제 대접하느라고 이제 음식을 조금씩 하잖아요. 많이도 안 하고. 네. 근데 점심을 먹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근데 그 언니는 이제 7시 차로 이제 지방이니까 간다고 그랬는데 아침 원래서 안 먹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일 안 가도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자고하는 소리 못하는 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수원역까지 나오고 저녁을 같이 먹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언니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언니를 자고하는 소리 못했다고 근데 그러면서 식사를 하고 이제 갔어요. 그 다음날까지는 되게 힘든 거예요. 기운이 없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 만나는 거를 불편해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막 기운이 쭉 빠지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집에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또 가끔가다 전화하면 이제 와서 자고 가 이런 소리인데 그 컨디션이 좋을 때 그런 소리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소리 안 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언니 오기 전부터 피곤했어요. 언니 오고 난 다음에 피곤했어요. 피곤했죠. 말이 엄청 많아서 막 식사도 안 하고 말을 갖다 뭐 쏟아내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말 듣는 것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음식하는 것도 힘들었고 말 듣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죠? 아니 부모님도 그러세요? 아니 왜 말 듣는 게 힘들죠? 제가 제 선배 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인데 선배하고 얘기하면 선배가 말을 하는데 말 틈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뭐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서 본인 얘기만 막 이렇게 하니까 어디 한마디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게 네, 계속 나중에 심지어 좀 소변이 멀어서 화장실 갔다 오게 이 소리 할 틈도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 미치죠 이거는. 응? 그런데 말하는 사람을 두고 갈 수도 없잖아. 응? 그래서 탁 신경 쓰고 있다가 말 틈을 조금이라도 숨 쉴 순간 있으면 탁 채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이건 뭐 몇 시간이고 계속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막 미칠 것 같던 거예요. 나중에는. 최근에도 이제 또 도반 중에 한 분이 또 오셔서 제가 한마디 꺼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하는 거 도대체 제가 말을 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 제가 말을 한마디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받아가지고 계속 하는 거. 말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끝낼 수가 없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죠.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마 괴로우신 분들도 많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으셔도 되고 그러셔도 된다라고 그렇게 끼어들 틈이라도 그래도 준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지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하여튼 이 말 틈을 잘 포착했다가 재빨리 끼어들지 않으면은 이 말 한마디 끼어들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기가 막 딸린다 그러잖아요. 네. 막 진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고
이유는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말 많이 하는 것도. 근데 막 그냥 그 체력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야기하신 분이야. 사실은 이 쏟아내고 싶은 그 어떤 이 충동과 그 힘에 의해서 작용되기 때문에 피곤한 줄을 모르죠. 돌아가시면은, 저녁에는 좀 피곤하실지 몰라도, 그러시는 동안에는 전혀 피곤하신 줄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쪽을 걱정하실 게 아니라, 그쪽 걱정 안 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운이 딸리고 힘드니까. 근데 사실 듣는 것도 이 도가 되면 힘이 안 딸리고 안 피곤할 텐데, 저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이 몰랐을 때. 한번 제 사무실에 놀러 오면 2시간에 사실 바빠 죽겠는데 뭐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와서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정말 막 엉덩이에 막 조바심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 계속 신경 쓰니 피곤해지죠. 근데 요즘이야, 뭐 들리면 들리는 데 이러니까 뭐 2시간이고 3시간 떠들려면 떠들어라. 그러니까 전혀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뭐 잘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죠. 제가 뭐 이런 법담에도 그냥 이야기를 해도 먹고 이러듯이, 그래도 다 들리고 그래도 작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혀 힘이 들지 않죠. 말도 하루 종일 해도 힘들지 않고, 뭐 새벽부터 해서 밤늦게까지 해도 힘들지도 않고, 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니까, 들리면 나가니까, 제가 뭐 좋은 말 하려고, 이런 말 꼭 하려고 이러면은 피곤하겠지만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들려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하루 종일 해도 일주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단지 목이 이렇게 좀 가는 경우가 있어도,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피곤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듣는 것도 뭐 하루 종일 들어도 뭐 피곤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잘 들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들으려고 하셨든 물론 잘 들으려고 하시지는 않았겠죠. 네. 들으시면서 계속 뭔가를 판단하시고 또는 계속 어떤 나름 계속해서 판단하시고 또는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하심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잘 됐든 안 됐든 뭔가 한마디를 하고 싶고 또는 어떻게 좀 제지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좀 바꾸고 싶은데 그러려고 함은 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게 되다 보니까 피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졸렸는데 잠을 못 잔 거예요. 막 졸리는데 막 꼬집고 어떻게 보면 막 이러니까 이것도 피곤함이죠. 그래서 사실 피곤한 건데 그렇지 사실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해서 그래서 피곤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옛날에 피곤했다는 것은 저도 그 당시에는 이런 돈이 뭐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 소리를 끝쳐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또는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좀 말 좀 끝이고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온통 일하고 있으니 이게 피곤하죠. 응? 그런데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뭐 하루 종일 떠드는 사람하고 옆에 있어도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옛날처럼 그러지는 않죠. 심하다 싶으면 이야기를 하죠. 응? 뭐 제가 불편하다든가 뭐 이야기를 해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싫어도 끌려가지는 않죠. 싫으면 싫다 이야기하고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피곤할 게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떠하든 상대방 때문에 피곤하거나 힘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손님이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가까운 데 같으면 좀 하겠는데 지방에서 와가지고. 네, 그 멀다 가깝다도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오고 싶어서 오신 거고 오는 사람은 오고 싶어서 온 거고 그런 거고 만약에 억지로 왔다면은 그 또한 빨리 가는 게 좋을 거고 그런 거니까
상대방에 대한 것을 내가 생각해서 그 생각에 따라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또는 거기에 어떻게 하려고 이러면 삶이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문제인 겁니다. 사실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해서 스스로 피곤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뭐 자고 가도 괜찮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잘해주려고 하다가 맞춰주려고 하다가 스스로 피곤해가지고 오히려 못한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뒤에 가고 나면 또 마음에 또 걸림이 남고 계속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피곤하지 않으셨다면은 자고 가도 괜찮은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자고 가든 그냥 가든 뒤에 남는 걸림이 없을 텐데. 근데 그게 마음에 막 그렇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예, 어쩔 수 없어요. 자, 지금 지금 이 순간 뭔가 자각이 된다면은 이 자각에 의해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가령 지금 뭔가 자각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자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이런 자각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경험이 있어서 이런 자각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도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인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피곤하면 일어나는 거지 이치적으로 상대방이 말이 많건 상대방이 어떠하든 상대방 때문에 어떤 피곤함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기 부모님 피곤하지 않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하시는데 네. 정말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일단 믿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그 왜 우리 올린 것 중에 들림의 도니 이런 게 있잖아요. 들림의 도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걸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그렇게 경험해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우리 제 말을 어떻게 믿어요? 직접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기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니까 신뢰가 생기는 이것을 믿음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로 믿으라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텔레비전에서 좀 멀어서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화면만 나오는데 이 애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노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호주에서 뭐 퉁퉁한 그 뭐 어떤 사람 아들 윌리엄인가 뭐 하는 아들 형제가 나오고 그런데 거기서 그 아들이 큰 아들이 4살이래요. 둘째 아들은 아직 이 가짜적 꼭지를 물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한 1년 이내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나오는데 하여튼 멀어서 소리는 잘 안 들려서 모르겠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그 애들하고 노는 것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재밌어요. 그냥 아무 말이 안 보여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강아지 이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요. 이 강아지만 보면은 말 한마디 안 들려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애들도 똑같아요. 강아지 같아요. 그래서 4살짜리 아들하고 이제 얘는 그 4살이 몇 살이냐 물은 것이 나와서 자막에 4살이라고 나와서 어서오세요. 4살인 줄 압니다. 그 안에는 공갈치 꼭지 빨고 있는 그 애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두 애를 데리고 아버지 애하고 아버지가 호주에서 한국에 와서 연예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와서 보여주는데 이런 거예요. 레스토랑인지 여기다가 이제 세트장을 해서 애들을 데리고 놀러 왔어요. 요즘 그 큰아들이, 넷째 아들이 그 왜 텔레비전에 뭐 영웅, 그 왜 뭐 배트맨도 나오고 그 뭐죠? 그 저기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또 아이언맨도 나오고 또 슈퍼맨도 나오고 이제 이런 총출동하는 그런 영화가 있나 봐요. 이 4살짜리 애가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얘를 한번 그런 체험을 해주고자 막 그래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디 화장실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다 연출인데 얘가 이거 헐크 소리 아니야? 아빠 헐크 오나 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영화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쁜 놈이 이제 헐크인가 봐요. 이 나쁜 놈의 대명사가 헐크인가 봐. 그러니까 헐크 소리가 저 화장실에서 크게 이제 소리가 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 자꾸 이제 아빠한테 자꾸 아빠 헐크 오나 봐. 이런 거예요. 이 소리가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커지니까 애가 두려워가지고 아빠 옆에서도 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여기에서 배트맨이 스파이더맨이 거기를 타고 거꾸로 싹 내려온 거예요. 얘가 스파이더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서도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파이더맨이 바로 이제 악당을 처리하는데 그 영웅들 중에서 얘가 스파이더맨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나타났어. 와, 그러니까 이제 안심이 팍 되죠. 지금 막 악당이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큰 소리가 오고 있는데 스파이더맨이 와서 이제 물려준다는 안도가 팍 되니까 얘가 얼굴에 막 울다가 미소 확 번지고 막 너무 반가워서 막 이러는 거예요. 뽀뽀도 하고 막 자꾸 이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걔가 도대체 헐크 소리, 걔는 제가 헐크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도 안 들렸어요. 멀리서 있으니까 단지 얘가 아빠 헐크나 봐, 헐크. 저 소리야. 무서워서 아빠한테 들어가면서 아빠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와 울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장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장면을 본 게 지금 이 순간 생각이 난 거죠.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일어났죠. 심지어는 울기까지 했죠. 응?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아직 헐크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헐크 소리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에 거기에 폭 빠져 있다 보니까 요게 그 순간 그 소리가 들으니까 요게 생각 내용으로 작용됐죠. 그러니까 생각 내용에 의해서 두려움이 일어났죠. 공포심이 일어났죠. 우리가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두려움, 괴로움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언맨이 참 나타났어요. 얘를 이제 지금 이제 생각의 내용과 현실이 뒤죽박죽이 돼서 이제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아이언맨이 진짜인 거예요. 지금 이제 영화 속과 지금 현실이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돼서 얘는 구분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헐크가 지금 오고 있다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아이언맨이 쫙 나타났으니 이거는 완전 영화 속에 영웅이 나타난 거와 같은 것이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 저게 이제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괴롭다 하는 거와 기쁘다 하는 거와 공포스럽다 하는 거와 안도가 된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요 짧은 요 장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서 전부 다 삶에서 온갖 괴롭다, 힘들다, 두렵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거고, 안도가 된다, 기쁘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쁜 일만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게 이거 가짜였네라고 싶으면은 뭐겠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재미는 없어지고 이 믿음은 없어지고 공포심은 여전히 남을지도 몰라요. 그건 아직 보이지가 않았으니까. 그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착각에 인한 기쁨이죠. 착각에 인한 이런 거죠. 이것도 힘이 없어서 이것도 결국에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삶에서 기쁨을 추구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공갈 기쁨일 뿐, 즉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일 뿐, 두렵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공갈 두려움인데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문득 그래 우리가 결국에는
두렵다라는 와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사실 떨어져 있을 때는 아이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고도 싶고 와 보고 싶어 하니까 또 오면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막상 와서 막 이러니까 힘들어 죽겠어 미치겠어. 그 생각은 싹 없어지고 안 보일 때는 뭐 와도 괜찮다. 모처럼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즐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게 경험되고 나면 확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사실은 이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응? 이제 안 보일 때는 떨어져 있을 때는 이제 좀 좋아졌겠지. 이제 좀 오래간만에 즐거울 수도 있을 거야라는 이것도 생각의 내용이었을 뿐이고. 응? 그리고 막 오는 게 이러니까 아이고 역시는 아직도 그러네. 응? 어떻게 빨리 이 상황을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하지?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벗어나지? 힘들어 죽겠네. 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의 내용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피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순간적으로 착각에 빠지지 않는다면은 그것 또한 그냥 경험될 뿐이면은 그렇게 피곤하다, 괴롭다, 막 지루해 죽겠다 이렇게 경험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권사님께서 그 헐크가 안 일단 나타나진 않고 그 생각 때문에 무서워 두려움을 느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몰라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 좋은 상태에서는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자, 그것은 네. 이제 모른다라는 것이 어떤 경우냐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된 내용을 규정할 수가 없게 되죠.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건 정말 모른다는 건 뭐죠? 저 소리가 헐큰지 아닌지 몰라죠. 지금 저 소리가 헐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헐크라고 규정할 수가 없지라고 하는 이 이해죠. 이게 진정 몰랐을 때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포가 없죠. 두렵지가 않죠. 그런데 이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라 대부분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라고 하는 관념에 빠지면은 어떻게 돼요? 저 소리가 물론 당연히 헐큰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것은 헐크라고 생각이 되면은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서 모름이듯이 헐크라는 이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다 똑같은 모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름이 관념이면은 이 헐크 소리가 들리는 이것이 생각이 바로 사실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몰라 어디 수행부 최고 중에 숭산 스님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 몰라 그러면 된다고 그러지만은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몰라는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른다라고 생각해주는 이것은 깨달음이랄 수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지금 이게 일어나자마자 바나나라고 이미 알아졌는데 몰라는 거 도대체 뭘 모른다는 거야? 사실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의 몰라는 가령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진정 이 소리가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헐크라는 소리가 들리면은 사실 헐크인지 아닌지 모르기는 해도 헐클 거야라고 하는 거기에 빠지기가 십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령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모른다는 얘기는 이것이 이렇게 보이긴 해도 빠나라는 생각이 나긴 해도 지금까지 경험해 봤을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보이기는 해도 사실은 이렇게 보이는 그것이 그대로인지 아닌지를 진정으로 모른다는 거고 힘이 바나나라고 보이고 바나나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의심이 조금도 없어. 없으면서 몰라 하는 이런 몰라는 그냥 모른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생각의 내용일 뿐이지. 또 누군가 그렇게 하면 깨달음이 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진정 모름의 자각의 모름. 정말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의 자각. 이게 아니라 모른다라는 관념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두려움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그러죠. 모든 두려움의 근본은 모름에서부터 일어난다라고. 그러니까 몰라라고 하는 이것, 가령 몰라라고 규정해주는 이 몰라는 바로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나는 그런 모름일 뿐이라고. 그런데 저는 그 보사님께서 그 전삼상, 후삼상 그거 얘기해 주셨을 때 예. 진짜 그런 모름은 아 사실은 사실대로 있구나.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면 그런 모름은 정말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수없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규정할 수 없지라고 하는, 어떻게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있다면은 모름은 바로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나 괴로움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갈 때 그 뭐지? 검사를 받고 그 기다리는 동안의 두려움이 진짜 그게 예전에는 정말 그게 그래요. 쫄아 있었는데 그 전삼상 후삼상 그 설명을 듣고서는 그 상태에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또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무주상님이 무슨 유튜브로 뭘 하나 보내주셨죠? 네? 거기에 두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자, 하나는 국민국수집하고 또 하나는 희망이라고 하는 걸 보내셨나요? 예. 자, 국민국수집은 그건 그렇다 치고 희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희망이 아니라 희망. 이 말을 희망. 다들 한번 읽어보셨나요? 어디까지 보냅니까? 사님하고 송년탄님밖에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우리는 가보니까 갤림하고. 이 우보의 메마른 가슴에 이렇게 좀 물을 주시려고 좀 보내줬어요. 너무 감동이 없어. 이 가슴이 메말라가지고 뭔가 인간미가 없어. 그러셔서 이거 보내셨나요? 어쩌다 올라왔길래 그냥 보냈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것은 이제 웃으려고 하는 얘기고, 그 중에 그러면 다른 모르시면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몇 살 때라고 그러더라? 40 몇 살 때 이제 정치범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사회적인,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불순분자로서 이제 서민과 저 외따로 떨어진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왜 우리 영화에 빠삐용 영화 보면은 그런 이 섬에서 살아서 못 나올 그런 것처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가지고, 그러니 온갖 구타부터 시작해서 신체적인 그런 거 다 당하면서 그렇게 28년인가 27년인가를 감옥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그동안에 이제 부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교통사고로도 죽고 이렇게 다 죽었는데도 면회도 거의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과정을 했으니 어떻게 보면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온갖 괴로움과 온갖 고통을 다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28년인가 20 몇 년인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니까 출소하니까 71살이었대요. 자, 71살이었는데 그때 출소를 해서 이제 정치 상황이 바뀌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응?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자기를 그렇게 고통을 주고 박해를 했던 그런 정적들을
어느 누구도 보복을 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다 용서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그 감옥에 28년간 있었을 때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희망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란, 이제 그거는, 제가 글을 쓴 사람이 나중에 해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넬슨 만델라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넬슨 만델라 그 딸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새로 손자를, 그러니까 딸의 이 자녀를 새로 낳았다고 해서 할아버지 면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넬슨 만델라 감옥에 있을 때 면회를 하면서 아버지 이 새로 나온 애인데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이름을 아저인가 그렇게 지어줬대요. 아저인가 아이전가?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원주민들 말이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아저인가 라는 것이 희망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이라는 이름을 줬대요. 그래서 이제 다 이야기를 누군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했겠죠. 그래서 인간은 희망이 있으면 사는데 희망을 잃으면은 못 살게 된다. 사람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희망이다.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공포와 그런 고통과 그런 괴로움에서도 희망이 있으면은 살고 희망을 잃으면은 살 수가 없다. 즉 자살에 이렇게 된가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무사님은 어디가 그렇게 감동적이어서 이 부모의 메마른 가슴에 그런 좀 감동을 주고자 보내셨습니까? 제가요. 네. 많은 세월 동안에 공부를 했지만 그 하는 도중에 참 희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괴로움도 있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거의 막 지금 공부라 할 수도 없고 그래도 공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수박 의사님을 만나가지고 저는 저한테 괴로움이 닥쳐도 희망이 있다니까. 무슨 희망입니까? 아니 믿고 안 믿고 그거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세속적으로 믿고 안 믿고 그런 말이지 지금 공부교사님한테 믿고 안 믿고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저도 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아마 결혼을 시킨 자식을 둔 사람들은 아마 한 번씩 처음부터 그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받으면서 다른 때는 그게 하룻밤 자고 일하면 없어지는데 이번에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태풍이 불어갖고 길이 막 길이 끊어져갖고 보스 작업하나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예. 보스 작업하나 보다 하고 쳐다보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씩 그냥 그에게 집착하고 해주던 게 나아지는구나. 이 내한테 일어나는 큰 거는 공기였구나. 처음부터 내한테 내가 하기에 따라서 유리하게 편하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느꼈는데 후보가 교사님을 만나갖고 이렇게 살면서 저는 뭐 제가 특히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많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이. 네, 좋습니다. 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카페에 한 분이 감동적인 얘기들을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런 컨텐츠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그러니까 일종의 유튜버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조회수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보는 이런 분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 하나는 계속 듣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올릴 때부터 제가 다 지웠습니다. 올라오면. 요즘도 가끔 올라오는 거, 제가 발견되면 다 지웁니다. 가령 그 내용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보내주신 그런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 좋은데, 제가 왜 지우냐? 어떻게 보면 다들 감동할 수 있는, 삶에서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넬슨 만델라의 얘기나
국민국수집 얘기나, 국민국수집은 안 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거고, 넬슨 만델라의 얘기, 그 희망 얘기도 감동적인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냥 올렸다면은 제가 또 한 지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념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큰 관념이죠. 공부하는 데는. 예. 조금 전에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 중에 믿음을 얘기했죠. 믿음이란 사실 이 맹목적으로 뭔가를 믿는 게 아니다 라고 스스로 경험에 의해서 확인돼서 일어나는 신뢰. 그래서 확인됐기 때문에 의심이 없이 들리는 소리가 그대로 거부감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지는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나 다른 게 일어나지 않고 그냥 들려지는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지. 믿으려고 하는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믿어야 돼. 나 확인도 안 됐는데 사실 옳은지 그런지 알 수도 없는데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지만은 내가 부처님이 옳은지 안 그런지 사실 어떻게 알아 내가. 결국 부처님이 옳은지 그런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확인됨으로써 맞는 말씀이네. 내 경험 사실과 같네. 라고 했을 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부처님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은 이거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그러니까 이렇다가 어느 날 이런 사람은 계속 뭐든지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렇지 않네 그러면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면은 부처님 그 말씀 수는 엉터리야 엉터리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믿음이든 모든 것은 스스로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희망, 아주인가 넬슨 만델라의 감옥살이 28년간을 견디게 했던 힘이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손녀인지 손자인지에게, 그러니까 왜 손녀인지 왜 손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이름을 아주이라고 부르라고 했던, 거기에서 얼마나 그 희망이 어떻게 보면 절실하거나 또는 간절했으면은 그 단어가 간절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중요했으니까 그런 이름이 나왔겠죠. 자, 그랬는데 넬슨 만델라의 희망과 이것을 정리해서 지금 이렇게 배포하는 말로서 글로서 잘 정리해서 한 사람의 희망, 즉 희망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살 힘이 없고 아무리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다든가 죽지 않을 거고 어떻게든 살아갈 거고, 희망을 잃으면은 자살이나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글을 정리한 사람의 그 희망이 같은 희망일까? 넬슨 만델라의 아저이라고 하는 희망과 이 글을 정리해서 좋은 글이라고 지금 배포하고 있는 이 사람이 쓴 희망은 정말 같은 것일까? 제가 보기에는 다르다라고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무리상님께 한번 물어본 겁니다. 글 쓴 사람은 넬슨 만델라의 희망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글 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관념적이에요. 희망이란 관념적이에요. 넬슨 만델라는 이 희망이라는 뜻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까지 삶에 살아온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 이라는 생각, 암울하다, 이거는 도저히 살아나갈 가능성이 없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렇게 알아지는 것도 이 알아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살면서 수단 생각이 일어났고 수단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다 이렇게 되어져 왔고 이렇게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규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규정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리석은 거다. 이 규정할 수가 없으니, 어떠한 암울한 생각이 들어도 이 생각이 맞다고 규정할 수가 없으니, 그럼 어떻게 지금 경험되는 그대로다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이 받는다라고 했던 어떤 폭행이나 어떤 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 데서도 그렇게 괴로움으로 그렇게 경험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승 앞에 어떨 거라고 규정함이 없다. 어떤 예를 들면은 암울하다. 도대체 이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더구나 이제 70살이 넘었고 이렇게 되니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도 그 생각은 알 수 없어. 그래서 단지 이 경험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몰라. 진짜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규정함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을, 그러니 앞날을 안 좋다고 규정하지 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진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경험되는 될 수밖에 없어. 자, 이런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괴롭지 않아. 그렇게 생각만큼 힘들지 않아. 이런 경험에 대한 표현이 아저위예요. 모르겠어요. 아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주민들 사이에 아저위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뭔가 그게 힌트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랬던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벌하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희망이라는 것이, 자, 정권이 바뀌어.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하고 말 거야. 이 수모, 내가 나가면은, 왜냐면 정치범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때도 계속 어떤 정치 운동을 했다가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은, 어떻게든 다시, 해서 정권을 찾아가지고, 이 새끼들을 다 조져뿌리지. 라고 하는 그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면은 아마 피해의 숙성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의미 없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작용되고 그렇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고 다 용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희망은 그런 희망이 아니에요. 자, 이 억압을, 이 탄압을 어떻게든 참고 남아서 저 새끼들을 다 확 조져버리지. 이런 희망이었다면은 아마 넬슨 만델라가 정권을 잡았다면은 아마 백인들 전부 다 영구로 돌아간단 말 나오고 아마 야단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란 그런 희망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모 여사님이 그 희망은 뭐냐? 사실은 직접 삶을 통해서 하나씩 경험으로 확인되니까 희망이 있게 되는 거죠. 우보의 말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보니, 아무리 어렵다는 것도, 옛날에 그런 것도, 실제 살아보니까 그렇게 경험되지 않더라. 그러니, 이제 아직도 일어나는 것은 있지만은, 이렇게 산다면은 그렇게 되고, 대자유의 삶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희망이죠. 막연한 관념적인 희망이 아니죠. 일종의 이런 희망이에요. 어제 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부동산 하면 한껏 돈도 많이 생기고 해서 좀 돈 많이 벌 줄 알고 부동산 했는데, 부동산이 안 되고 해서 치우고 기원을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기원하면 잘 될까? 제가 기원하면 잘 될게요. 부동산을 못하면은, 부동산이 잘 안 되면 기원하는 것도 그렇게 잘 모르겠다. 부동산에 당연히 최선을 다 해봤냐? 돈 벌리도록 해봤냐? 당연히 혹시 앉아서 감나무 밑에 앉아서 홍시 떨어지는 날 기다리고 입만 벌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야,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봐. 부동산을 그렇게 하는지. 전통적으로 사무실 하나 내놓고 오는 손님 받고 매물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또 손님 오면 중개, 야, 유튜브에 들어가봐. 요즘 막 드론으로 찍고, 이제 돈은, 그런 사람 돈 중개 수수료 받지도 않아. 이 유튜브에 그 봐주는 그 수입으로 다 살아가. 근데 당신 거기서 앉아가지고 막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막 몇만씩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당신 그거 지금 이 세상, 이런 세상에 그거 앉아가지고 손님 오나 안 오나 하루 종일 안 오면 막걸리나 먹고 술 취해가지고 후보한테 전화를 하고, 응? 바둑 좋아하니까 바둑이나 누가 앉아가지고 안 떨어진다고 돈 안 된다고? 네. 돈이 되도록 해야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안 되면 또 기원하고, 기원해서 또 그러고 있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고 이럴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이 빨리 한 건이 돼야 돈이 좀, 돼야 좀 돈 좀 많이 들고 우버거사를 찾아갈 텐데. 그래서 우버거사 좋아하는 두리안도 좀 사서 보내고 할 텐데. 야, 됐다. 야, 내가 언제 돈까지 오라 그랬냐? 자, 그래요. 자,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 입 벌리고 있는 그런 희망. 그런 희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돼서 그래서 부정적이지 않죠. 응? 그래서 미래가 암울하다고 하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내일이 정말 어떻게 될 수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단정해가지고 스스로 부정해서 스스로 괴롭거나 또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이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도 똑같이 매를 맞아도요, 똑같이 이게 뺨을 맞아도요, 이 뺨이, 아니, 세상에 이 뺨이 다 괴로움이라고요? 이 괴로움은 뭔가요? 어떻게 저놈이 내 뺨을 때려 자존심 상하게 이래서 괴롭지? 누가 이쁘다고 톡톡 때려주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톡톡 맞고, 아, 자꾸 더 만지죠, 더 만지죠. 유튜브에 보면 걔가 어때요? 걔 자꾸 이렇게 만지고 걔가 그래. 안 만지면 걔가 다리를 가지고 손을 잡아당기고 이러네요. 어? 아니, 이러는 거예요. 어? 그런데 모르는 게 이렇게 만졌다고 확 물리지. 네. 자, 이런 희망.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희망을 하지 않죠?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는 이런 희망을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도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감동.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삶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또 어떤다. 그럼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죠. 네. 가장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이 감동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감동스럽게 돼요. 만약 그걸 영화로 찍어 놓으면은 돼요. 그 국수집 그 할머니도 만약에 누군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은 아무도 그게 감동스러운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누구의 삶이든 다 그 삶을 가령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극장에 상영하면은 아마 이렇게 연출해 만든 것보다도 가장 감동스럽고 재밌는 영화가 될 거예요. 그거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감동이란 어떤 그런 관념적인 감동 말고, 희망이란 관념적인 희망 말고 스스로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돼서 부정적인 생각에 얽매임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경험되는 사실 그대로의 삶,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어떤 믿음, 이것을 희망이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을 믿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들이 넘치죠. 감동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어서 넘치죠. 우리는 영화 보고 저도 눈물 잘 흘립니다만은 뭐 눈물이 막 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죠. 이래가지고 사실 삶이 근본적으로 감동적인 삶이 되고 희망적인 삶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삶이 너무나 초라하게 되고, 이 감동도 없는, 나란 놈은 감동도 없고, 뭐 이렇게 되든지, 또는, 나도 감동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되든지, 그냥 그렇게 될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동적인 말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는, 생각의 내용 때문에 괴롭거나 또는 즐겁거나
이러한 삶은 온탕 냉탕의 삶이 될 뿐인 그런 것인 겁니다. 사실 매 순간에 가령 어떤 그런 감동적인 글도 그런 관념적인 감동, 관념적인 희망은 사실은 괴로움의 원인으로 작용될 뿐이고 또 삶의 비극을 탄생시키는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이 관념적인 희망에 의해서 맨날 속고 그리고 맨날 실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다면 실망 좌절도 없을 텐데 애당초 기대하지 않았다면 희망이 없다면 실망 좌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게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요거 하나만 있어도 너무 맛있다 이렇게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다고 생각될 텐데 오늘 또 무지사님이 맛있는 거 많이 가져오시겠지. 무지사님이 정말 맛있는 왜이씨 오늘 오니까 이거밖에 없어. 에이씨 좀 맛있는 거 해오셨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럼 요게 그만 맛이 없죠? 이게? 자, 이래서 희망이란 사실은 곧 이 맛없게 만드는 이 원인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삶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념적인 희망. 희망 반대가 절망 아닙니까? 예.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무지성님 오늘 맛있는 거 해가지고 그랬을 텐데 오늘 가면은 제가 그래서 야 아침도 진짜 가다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가다가 굶어 죽으면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견딜 받고 조금만 먹고 왔는데 아이 오늘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어. 이거 뭐야? 이러고 차라리 집에서 밥 배불리 먹고 오는 건데 삶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희망, 이런 관념적인 희망, 이건 바로 삶을 불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 이것은 그런 희망을 풀어 넣어준 것은 어째요? 괴롭게 만드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온통 우리는 사실은 이런 글을 좋은 글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글도 그래서 그냥 읽혀지면 읽혀지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지 이 감동적인 글이라고 이 희망이 정말 중요한 글이라고 믿으면은 삶이 그 경험이 괴로운 원인이 되는 겁니다. 무고사님 법문도 그냥 작가가 날다가 떴는데 글 읽는 것도 글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희망을 말씀드리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셔서 그 관념적으로 보내신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교사님 법문에 은혜가 있으셨다니까 감법을 알아가지고 군에 가셔서 그렇게 하니까 괴로움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아주 견딜만 했다 그랬죠. 네. 예. 그랬으니까 그분은 우보고사님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지만 거기에 독한 마음을 안 품고 그냥 받아들이니까 나와서 그렇게 자기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넬슨 만델라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원주민 출신이죠.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관념이 적죠. 어떤 경험으로서 이해가 되는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죠. 백인들이나 즉 문명국가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존심이 적잖아요. 그분. 교육을 많이 받았죠. 네.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관념이 강한 거죠. 계속 교육이라는 것이 관념 교육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원주민들은 그런 체계적인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그런 교육을 같이 받아도 기본적으로 집에 있을 때 부모랑과의 생활이 그렇게 관념적이지 않는 그런 생활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 관념으로 경험을 해석하는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을 경험 사실로서 이해를 하게 되는 지식인들은 경험 사실을 관념으로 해석해서 이해하고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은 관념을 경험 사실로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험 사실로서 다 이해가 되고 터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인들은 경험조차도 관념적으로 해석해서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 차이가 근본적으로 어떤 삶에서의 어떤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고 적고 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지를 않고 거기서 정리한 사람도 자, 관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라고 메시지는 좋은데 가지려고 해도 나와야 돼야 말이죠. 누군가 죽는 순간에 희망을 안 갖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우 보고사님, 예. 심리학 박사 이제 이런 분들도 다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분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것도 관념으로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령 거기서 쓰고 있는 모든 것이 가령 어떤 정신 분석이라든가 그런 자기들이 배운 어떤 그런 툴로서 또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도 가령 배우기는 그렇게 배우지만은 자기 경험 사실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진 자각된 게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작용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규정할 수는 없어도 지금 그 어떤 치유사 무슨 치유사 찾는 대부분이 하는 더구나 EBS 방송국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것은 관념적으로 어떤 배운 지식들로 가지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하고 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은 이 사실의 경험, 작용되고 있는 마음이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사실에 입각해서 투석된 것이 아니라 배운 지식,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투석된 게 아니라 그 지식으로 가령 지식을 적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